안녕하세요. 한국 셀러분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마존 광고팀의 김유진 매니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앞선 세션에서 보았을 텐데요. 지금부터는 저와 디지털 퍼스트의 송성덕 팀장님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도약을 위한 아마존 광고를 활용해서 풀퍼널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브랜딩, 많은 셀러분들께서 브랜딩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부분은 늘 궁금증이실 텐데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만큼 저희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최대한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구매 고려에 있어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비중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브랜드는 굉장히 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저희 브랜드를 전 세계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앞선 세션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객들의 행동 패턴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마 핸드폰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핸드폰으로 단순한 여러 가지 톡이라든지 전화뿐만이 아니라 집에 있는 가전과 연결해서 텔레비전을 켜거나 에어드레서를 켜는 등의 여러 가지 생활 행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미국 기준으로도 한 가구당 가지고 있는 커넥티드 디바이스 개수가 25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또한 이 미국 고객들은 하루에 웹서핑, 스트리밍 TV 시청 등 여러 가지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13시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매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알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서서 저희가 아마존이 쇼핑을 넘어서 트위치, IMTV, 파이어 TV, 알렉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 광고가 여기에 함께 해주신 한국 셀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에 있는 저희가 글로벌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아마존 광고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아마존 관련된 쇼핑 인사이트뿐만이 아니라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떠한 컨텐츠를 보았는지, 어떠한 음악을 좋아하는지 등 일상생활의 다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로 들자면 K-뷰티 제품을 구매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K-팝을 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들의 타겟팅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아무리 유명한 브랜드라고 해도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고객들이 그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고객 여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존 광고에서는 이 고객 여정을 크게 4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보다 조금 멀리 있는 브랜드 인지가 필요한 브랜드 인지 단계 고객, 가까워질수록 고려 증진, 구매 촉진, 충성도 제고 단계 고객 등 우리 브랜드와의 연계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케팅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앞선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고객 일상을 넘나드는 정보가 이 고객 여정을 아우르는 타겟팅으로서 적합한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아마존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광고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은 단순히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디바이스, 말씀드렸던 파이어 TV라든지 알렉사 같은 디바이스 혹은 커뮤니티인 트위치 같은 것들을 넘나들면서 광고를 집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고객 전 여정을 이 각각의 광고 상품들이 아우르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여러 개의 광고 상품들을 함께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풀버널 전략의 핵심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전략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광고 캠페인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이럴 때 고객 여정에 따라서 캠페인에 대한 KPI, 즉 광고 지표는 조금 달리 보셔야 해요.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싶어서 비디오 광고를 집행하셨다라고 하시면 이 비디오를 얼마나 보았는지 VCR, 즉 비디오 컴플리션 레이트를 보시는 것이 맞고요. 좀 가까운 고객인 구매 전환에 가까운 고객들 대상으로 캠페인을 하실 때에는 구매 전환 지표를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풀퍼널 전략을 하실 수 있는 아마존 광고 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선 발표에서 굉장히 여러 번 다뤄졌던 주제예요. 첫 번째는 스폰서드 브랜드입니다. 스폰서드 브랜드가 상품 타겟팅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 가능하다는 점은 앞선 홍원성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광고 상품이 브랜딩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스폰서드 브랜드는 크리에이티브와 헤드라인 로고 그리고 여러 개의 상품을 같이 진열함으로써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큰 영역 안에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광고 상품입니다. 실제 스폰서드 브랜드는 비디오 광고 상품도 있으세요. 브랜딩 광고 상품이다 보니 컨버전이 조금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와 스폰서드 프로덕트를 함께 사용한 캠페인의 경우 스폰서드 브랜드 안에서도 프로덕트 컬렉션이라는 유형만 사용한 캠페인보다 컨버전이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딩 광고는 추후 전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광고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예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제가 앞서서 고객의 행동을 기반으로 한 타겟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가능한 게 바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온 오프 아마존을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집행하실 수 있는 광고 상품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커스텀 크리에이티브라든지 헤드라인 로고를 활용하실 수 있고 최근에 비디오도 런칭을 했습니다. 스폰서드 디스플레이는 오디언스 타겟팅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 유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 2023년 새로운 신규 고객 모집을 희망하는 고객분들께서는 셀러분들께서는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비디오를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마존 DSP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 광고는 아니세요. 셀프로 진행하시는 건 안 되고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는 광고인데요. 온, 오프, 아마존 같이 노출이 진행이 되면서 크리에이티브적인 유연함이 굉장히 큽니다.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제작형 크리에이티브가 가능하세요. 더불어서 비디오 유형의 광고도 가능하신데요. 사실 아마존에 굉장히 다양한 비디오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광고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TV, 트위치와 같은 독특한 유형의 광고 상품들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모바일상에서도 비디오가 나올 수 있고 큰 스크린인 TV에서도 광고가 나올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아하는 것을 탐구하는 트위치 안에서도 아마존 광고를 송출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 아마존에서 집행하실 수 있는 디바이스 광고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파이어 TV, 파이어 태블릿, 알렉사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텔레비전,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이 안에서도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활용한 광고 집행이 가능하신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고객이 온 아마존인 아마존닷컴에 있든 아마존 밖으로 나가셨든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를 활용을 하든 혹은 그 외에 서드파티 웹사이트에 있으시든 저희가 그 전체 경험을 엮는 광고 활동, 마케팅 활동을 아마존 광고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풀퍼널 전략이고요. 지금부터는 디지털 퍼스트의 송성덕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풀퍼널 전략을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마존 풀퍼널 전략 세션 발표자 디지털퍼스트의 송성덕입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긴 시간 피곤하실 텐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질문에 따라서 손 한번 들어주시면서 좌우로 스트레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지금 셀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겸사겸사 한번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2년 미만도 꽤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2년 이상이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브랜드가 글로벌 도약을 완료했다라는 브랜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번 세션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2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존 비즈니스는 검색 광고인 스폰서드 에지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워드 타겟팅과 최적화,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잘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성공적인 아마존 비즈니스의 초석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이제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따라 전략적인 광고를 집행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매출을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번 세션은 아마존 비즈니스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풀퍼널 전략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풀퍼널 광고 전략을 통하여 어떠한 결과가 보였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비즈니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1000개 브랜드 대상으로 이제 리테일 쪽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제품 테스팅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가 58%, 그리고 신규 고객을 확보를 위한 게 60%였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매출이었습니다. 매출이지만 사실 2위와 3위도 매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존 비즈니스의 목표는 결국 매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매출을 증대가 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 아마존 소비자들이 구매로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미국 소비자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데런은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파이어 TV를 켜고 OTT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청하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A 브랜드사의 선크림 제품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남자들도 선크림을 바르는 게 중요하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선크림 키워드를 검색을 했습니다. 이제 키워드를 검색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더 나에게 맞을지를 보게 되었죠. 그러다 광고에서 본 A 브랜드사의 제품의 선크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리뷰를 읽어보니 남자들도 사용이 가능하고 백탁 현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뷰가 많은 비사 제품과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놓고 잠에 들게 되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웹서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광고가 노출이 된 겁니다. A 브랜드사의 20% 할인을 하고 있다는 광고로 말이죠. 그래서 바로 배너를 클릭을 하고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구매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사용을 하다 보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리뷰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30일 그리고 2달 지난 어느 날 A 브랜드사에서 광고가 또 하나 노출이 됐습니다. 지금 사면 30% 할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대령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광고를 클릭을 하고 제품을 재구매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 브랜드가 굉장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신규 제품도 같이 구매를 했고요. 이러한 모든 과정을 바로 고객 여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를 하고 탐색을 하고 비교를 하고 구매 고려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매 결정을 내리는 그 단계까지 말이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존 소비자라고 해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는 그 경로와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제품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던가 인지하지도 못했다던가, 혹은 제품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제품을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이 노출이 되지 않아 경쟁사로 이탈을 해서 우리 제품의 구매 기회를 놓친다, 혹은 프로모션 진행하는지조차도 소비자들이 모른다면 소비자들은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맞게 다음 단계로 전환을 시키고 이탈을 하는 요인을 찾고 단계별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풀퍼널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풀퍼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브랜드 인지를 구축하는 단계, 적극적인 탐색 고객 공략의 단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단계로 말이죠. 그럼 먼저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김유진 매니저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브랜드 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스트리밍 TV 광고와 온라인 비디오 광고, 그 다음에 트위치 광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폭넓고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빠르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스트리밍 TV 광고는 미국 케이블 TV 광고 중 3분의 1이 가입되어 있는 파이어 TV부터 리브, 스마트 TV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소비자에게 광범위하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랜딩 영상을 TV 화면을 풀스크린으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으며 논스키퍼블 광고이기 때문에 우리 광고 영상을 넘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 완료율이 97%에 달하는 굉장히 강력한 광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수천 개 사이트의 광고 지면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CNN, 폭스뉴스와 같이 대표적인 뉴스 지면부터 버즈피드와 같은 페이지에 광고를 진행하여 브랜드 특성에 맞는 사이트에 우리 광고를 또다시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다 관심도가 높고 우리 브랜드와 핏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스트리밍 채널로 자리 잡은 트위치에도 영상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으며 트위치 내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 메시지와 동시에 제품을 노출함으로써 우리 제품을 다시 상세 페이지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트리밍 TV, 온라인 비디오, 그리고 트위치 광고를 통하여 광범위한 소비자들에게 우리 광고를 노출시켰다면 이제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검색을 하고 비교하는 탐색 단계의 고객들을 공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색 고객의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품 비교를 위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여러 페이지를 찾아보며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탐색 단계의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활용해서 우리 페이지로 유입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를 타겟하고 경쟁사를 타겟할 수 있는 키워드 광고와 우리가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아마존 내부와 외부에 광고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말이죠. 탐색 단계의 고객은 우리 자사 브랜드명과 제품명보다는 카테고리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운데이션, 텔레비전, 선크림, TV, 이런 어떠한 카테고리 전체적인 워딩을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경쟁사와 비교를 하며 어떤 제품이 나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테고리 내 확장 및 일반 키워드를 타겟하고 경쟁사 키워드를 타겟해서 고객 이탈을 유도하고 우리 제품을 고려하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키워드를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광고 리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셀러 센트럴 내 브랜드 애널리틱스를 먼저 활용하신 걸 권장을 드립니다. 셀러 센트럴 내 브랜드 애널리틱스, 브랜드 분석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카테고리 지정한 이후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에 대한 일반 키워드와 확장 키워드들을 소비자가 검색하는 빈도 순위 내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클릭률이 높은 경쟁사 제품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쟁사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는 제품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에이신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에이신을 검색을 했을 때는 그 해당 제품에서 유입 많은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검색 광고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벤트 시즌 기간을 검색해서 빈도가 높은 키워드들을 사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혹은 뭐 저번 주에 있었던 뭐 발렌타인데이 같은 키워드를 미리 검색을 한다면 그 해당 시즌에 소비자가 몰리는 시즌에 미리 광고 세팅을 진행을 해서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려진 키워드들과 경쟁사를 기반으로 소비자가 검색했을 시 상단에 노출되는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와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를 활용해서 우리 제품을 노출시켜 유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사 A신을 통해서 경쟁사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던 소비자들을 다시 우리 페이지로 유입을 시켜서 우리 브랜드를 고려를 하고 알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비자를 찾아갈 수 있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소비자의 행동 특성에 따라 타겟을 하여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바탕으로까지도 광고를 집행할 수가 있죠. 일반 생활 패턴과 관심 항목 기반인 라이프 스타일과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아마존 카테고리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마켓, 그 다음에 지금 상시 카테고리에서 활동 중인 소비자들을 타겟할 수 있는 컨텍추얼 광고, 타겟팅까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준비해왔는데요. 식품 브랜드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식품 브랜드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게 우리 제품 페이지를 조회한 사람, 혹은 similar products, 우리 경쟁사 제품을 조회한 사람, 혹은 구매한 사람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아마존을 포함하고 있는 온라인 전체 쇼핑 소비자, 오라클, IRI 같이 서드 파티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아마존의 오프라인 매장인 홀푸드 마켓이라든가 아마존 프레쉬 등 오프라인에서 우리 식품 제품을 경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타겟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우리 식품과 관련된 요리책을 구매를 했다던가 혹은 경쟁사 제품을 고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관심사 타겟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콘텐츠 기반으로도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소비자들에게 타겟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타겟팅을 기반으로 우리는 아마존 메인 페이지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아마존 서브 페이지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MDb와 같은 외부 사이트에도 노출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이 직접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을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강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에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잡을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유입을 시키고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단계와 탐색 단계 공략을 통해 우리 브랜드를 충분히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의 목표, 바로 매출,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 구매 전환을 시켜야겠죠. 이제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를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마존에서 직접적인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을 타겟팅을 진행을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를 통해서는 리타겟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매 직전 단계의 소비자들은 우리 브랜드명과 제품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키워드를 검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니즈가 명확하기 때문에 간단한 카테고리 관련명이 아닌 좀 더 디테일한 키워드를 검색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기에 검색 광고를 통하여 이 두 타겟을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랜드 제품으로 유입되는 검색어는 셀러 센트럴의 서치 쿼리 퍼포먼스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원동환 매니저님이 너무나 해당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브랜드로 유입되는 키워드와 브랜드로 연관된 키워드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볼륨, 그리고 브랜드 점유율, 나아가서 장바구니 비율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통하여 광고 리포트와 비교하여 브랜드 키워드 타겟을 추가하고 비딩 기준의 구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브랜드 키워드에 따라 노출, 클릭, 장바구니, 구매에 따른 퍼널까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소비자에게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켜 구매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브랜드 키워드만의 전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존.com 검색창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검색창에 일반적인 키워드와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스페이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소비자들이 연관되어 검색하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아이폰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페이스 한 번 누르고 키워드를 넣으면 아이폰 14 프로와 연관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케이스, 그런 케이스에 관련된 키워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분까지 넣게 되면 실리콘 케이스와 관련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키워드들은 구매 목적이 확실한 소비자들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키워드 볼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전환율은 높은, 굉장히 효율이 높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키워드뿐만 아니라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을 통해 전환이 높은 키워드로의 확장을 필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프로덕트 오퍼튜니티 익스플로어, 바로 상품 기회 탐색기입니다.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의 탑 서치텀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파생되는 연관 검색어까지도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를 통해 트렌드 그리고 키워드의 전환율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으며 파생되는 타겟 키워드를 선정하고 시즌성에 따라 전략적인 키워드 운영도 가능해지십니다.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위 키워드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키워드를 추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검색 시 가장 상단에 노출되는 스폰서드 브랜드 광고의 헤드라인 광고, 그 다음에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의 탑 오브 서치 지면의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폰서드 브랜드 비디오 광고를 통해서 지명 확보까지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탈되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검색 광고를 통해서 우리 페이지에 들어온 소중한 우리들의 소비자들. 근데 이 소비자들은 한 번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와서 제품의 정보를 보고 또다시 경쟁사로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소비자들의 마음입니다. 혹시나 더 싼 제품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나한테 더 맞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리타겟팅입니다. 우리는 리타겟팅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프로모션 소재로 구매를 전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구매 증대를 위하여 디스플레이 중에서 리타겟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소비자들은 구매를 한 번에 결정하지 않습니다. 페이지에 들어와서 한 번, 다시 한 번 이탈을 하게 되고요. 이 반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페이지에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구매를 결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제품을 봤으나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구매를 유도를 하고요.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재구매를 유도하는 리타겟팅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우리 신제품을 리타겟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스토어에 들어오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토어에 들어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타겟팅을 진행을 해서 브랜드 매출 사이즈 전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리타겟팅 할 때는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제가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크리에이티브가 주목도를 사로잡고 상세 페이지에 유입을 많이 늘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리타겟팅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모션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혜택을 제공하고 빠른 정보로 혜택을 제공하고 클릭률을 높이고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게 바로 프로모션 소재의 노출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가 우리 제품을 탐색하고 구매를 고려하기까지 전략적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최종 목표인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키워드 세팅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매출 볼륨 만들기에는 한계점이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다 들어주시네요. 네,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구매 여정에 맞게 퍼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원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을 하고 적극적인 탐색 고객을 공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으로 만든 단계 순으로 퍼널을 구성해서 각 퍼널에 맞게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는 스트리밍 TV, 온라인 비디오, 트위치 광고와 같이 채널 다각화를 해서 최대한 다양한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품 비교를 위해서 검색을 하고 있는 탐색 고객을 대상으로는 이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키워드, 카테고리 키워드를 타겟팅을 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제품에 관심이 있을 법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출, 즉 구매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검색하는 브랜드 키워드와 롱테일 키워드, 그 다음에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우리 매출로 이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풀퍼널 방식의 광고, 이러한 전략적인 광고를 진행하면 어떠한 결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풀퍼널 광고를 진행하면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와 브랜드 광고를 집행했을 때보다 신규 브랜드 매출은 21%, 그 다음에 광고 기반 상세 페이지 조회수는 2배, 그리고 장바구니도 2배가량 추가가 되고요. 무엇보다 월 매출 성장은 8%,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서비스 클라이언트 세이브 같은 경우에는 1.9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디지털 퍼스트가 이제 운영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브랜드 A사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었던 업체였습니다. 이 A사 같은 경우는 스폰서드 에즈의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으나 너무 높은 의존도를 보인 나머지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느꼈고 매출 성장에 한계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 구축을 위한 캠페인과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한 캠페인이 필요했고, 스트리밍 TV와 그 다음에 아마존 DSP를 활용했습니다. 이 두 가지 광고를 소비자들 타겟에 맞게끔 크리에이티브를 다시 재구성을 해서 메시지를 나누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 결과 이 A사 같은 경우는 브랜드 키워드 랭크 인크리스, 말 그대로 브랜드 키워드의 랭킹 같은 경우는 21%가 증대가 될 수가 있었으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라고 아마존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 결과에는 브랜드 인지도는 70%가 올라갔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뷰티 카테고리 비사였습니다. 비사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드 에즈에 대한 효율이 굉장히 로아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로아스가 너무나 좋아서 매출이 끊임없이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키워드를 막상 열어보니 브랜드 키워드의 비중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키워드에 대한 유입이 줄어들고 신규 고객도 줄어들고 점차 매출의 성장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드 에즈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인 키워드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적인 키워드, 즉 롱테일 키워드라던가 메인 키워드의 비중을 높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DSP를 활용을 했는데요. 라이프스타일, 입마켓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커스텀 빌트라고 해서 이제 DSP 내에서는 어떤 타겟팅을 신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코리안 뷰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코리안 스킨케어를 구매했던 사람, 즉 코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허들이 낮고 그다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토탈 세일즈는 225%가 증대가 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뉴트 브랜드 신규 고객 같은 경우에는 186%가 증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략을 바꾼 이후에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아마존 성장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경쟁 브랜드가 점점 다양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는 아마존. 꾸준하게 성장하는 브랜드들은 현재 풀퍼널 광고 전략을 통하여 더욱더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여정에 따라 단계별로 니즈를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맞춤 전략으로 구성을 해야 터치 포인트를 만드시는 걸 오늘의 메시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이 컨퍼런스에서는 루키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발표를 너무 벅찼나 봐요. 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루키가 되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상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